점수상으로는 36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1의 배점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인 것도 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석 자료 EBS에 올라오면 그 전체적인 한번 느낌도, 제 분석의 느낌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번 중에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놓은 게 이게 이제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었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 객관식, 22번 주관식 문제였죠. 이런 문제. 그리고 수학 1에서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문항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두 문항이 그러니까 15번, 제가 생각할 때는 15번, 그 다음에 21번. 15번, 14번보다는 오답률 베스트에 들어가는,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게 20번, 21번, 22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오히려 배점은 적지만 수학2에 좀 더 많이 몰려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는 지금 보면 단원마다 이쪽에 두 문항, 네 문항, 다섯 문항 나왔는데 이 다섯 문항 중에 20번 같은 경우에 미분과 적분을 걸치고 있어요.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5문항, 4.5문항. 형식적으로는 이제 적분을 배워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적분에다 배치를 해놨지, 이렇게 걸쳐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런 문항이었어요. 이 단원마다 안배도 안 돼 있습니다. 잘 보시면 6점, 14점, 16점. 걸쳐진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점을 이쪽으로 준다면 16점, 14점. 그러면 미분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고 있다. 이건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적분보다는 미분의 이 질문, 배점이 항상 높았어. 그리고 작년 수능부터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완전히 이게 안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배점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좀 제 상으로는 한 문항 정도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9점이나 10점까지는 가져야지 단원의 안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극한이나 연속은 미분, 적분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좀 줄이고 있는 게 작년 수능부터의 어떤 패턴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원마다 두 문항, 네 문항, 4.5문항, 4.5문항. 그리고 확실히 보더라도 미분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 2개 가져갔고요. 변별력 있는 문항 1문항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변별력 있는 이 3문항을 제외한 8문항은 정말 누구나 우리가 실제 공부를 했다면 유형적인 문제로서 얼마든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제가 수학 1에서 두 문항 15번과 21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19문항이죠. 9문항. 두 문항 제외하면 9문항. 그 9문항이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또는 강의에서 노상 연습하던 문제였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수학 1의 9문항과 그 다음에 수학 2의 8문항 그러면 17문항 정도가 지금 이게 아주 유형화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형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년보다 줄어들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게 선택 과목에서도 우리가 적게는 뭐 3문항에서 정말 5문항까지는 정말 유형이야. 말 그대로 유형. 확률과 통계는 더 많았지. 8문항. 유형을 벗어난 문항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확률과 통계는요. 그냥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어려운 거지. 확률과 통계는 1단원에 5유형, 2단원에 6유형, 3단원에 6유형. 그래서 총 17개의 유형 중에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미적분도 기하도 마찬가지로 한 5문항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연습하던 문항들. 근데 계산이 조금 복잡한 수도 있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예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예년 같은 경우에는 25문항 정도가 상당히 유형화된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5문항 가지고 사실 변별을 해냈다고요. 그래서
두 문항까지가 뭐 1등급, 또 세 문항, 네 문항 정도까지가 2등급,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됐다면 올해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예, 미적분 선택자나 기하 선택자 입장에서는 그런 유형적인 문제가 조금 줄어든 거고,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예년과 거의 똑같은 그 유형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예년과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냐? 변별력 있는 게 더 변별력을 갖추었다. 여기서는요,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졌어. 예를 들어서 30번, 뭐 21번 이런 경우가, 얘는 객관식이니까 나중에 찍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어떤 친구들은 아예 시험지에 30번이 없다고 생각하고 풀었지. 그랬다면 그 30번에 해당되는 위력만큼의 문항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없어요. 그 30번의 위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의 변별력들이 좀 많이 좀 등장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제가 뭐 모두에서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반성을 해보자 이거야. 내가 지금 공통 과목은 2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1과목이야. 과연 그 학습의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공통 과목에만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지, 선택 과목에만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지, 이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미적분,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 미적분이 어려우니까 미적분 공부를 많이 하면 수학2도 도움이 될 거야.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학2도 공부를 하셔야죠. 수학1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제가 속된 말로 할게요. 선택 과목에서 한 문항, 만약에 2문항을 틀린다면 선택 과목에서 틀리는 게 더 유리할 거야. 공통 과목을 잘 보면요, 애시당초 점수가 상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안 되면서 선택 과목을 잘해야 의미 없게 돼 버린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시간, 학습 시간 반드시 좀 챙겨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가셔야 될 거고, 변별력 있는 문항이 많아지고 있으니 지금까지 공부를 소홀히 한 친구들이라면 좀 더 강화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우리 그 EBS 교재 중에 Q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Q. 그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140문항인데요. 예, 양질의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연습해 보길 추천드리고요. 자,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나 이제 언제 어떻게,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결과를 무너뜨려 버린다고.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유형 학습 제대로 해주고, 왜 나오는 문제들은 맞춰야 되잖아. 그리고 본인이 약한 유형에 대해서 더 많은 문제를 연습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9월에는 조금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고 10월에도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야. 우리한테는 여름방학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있어. 여러분들이 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요 시간에 성적 향상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훈련은 혹독하게, 실전 연습은 반드시 해라.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안배를 제대로 연습을 못해. 그래서 실전 연습 100분 동안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맨날 기초문제들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내신 문제들 가지고 수능을 대비하시겠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해 올림픽을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이 더 어렵대요. 월드컵 본선보다. 왜? 너무 치열하니까. 거기에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그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걸까? 그렇게 해서 대표 선수가 됐어. 그래서 시합에 딱 나가면 어떤 거는 유도 같은 경우나 뭐 태권도 같은 3분이면 끝나, 게임이. 펜싱 같은 경우도. 그 시간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연습 과정이 정말 혹독하셔야 됩니다. 하드 트레이닝. 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정말 수학2
함수의 개형, 정말 고난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 이런 거 다뤄보고 싶다. 4주 특강 도전하세요. 이 학생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지뢰 겁먹고 안 해. 그런데 4주 특강 정말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총망라할 수 있어.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하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피할 거야? 피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서 쟁취하자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물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근데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됐든지 간에 결과물을 가져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정말 도전이라는 거를 여러분 나이에 어떠한 목표를 잡고 도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의 유의미한 성과,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선생님의 조언 잊지 마시고 9월 모의평가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우리 EBS를 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의평가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대신 반성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면서 우리 9월 모의평가에 더욱 성장된 모습으로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수투분석의 심주석이었습니다.